감히 너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산 집에서 체면 생각하면서 사는 꼴을 이제는 못 보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윤서 씨. 올해 68살이십니다. 윤서 씨는 평생을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오셨어요. 남편은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윤서 씨의 고된 삶이 시작됐죠.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셨어요. 식당 일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녁엔 사무실 청소 일도 하셨어요. 주말엔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도 하셨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모으셨죠.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다. 그게 윤서 씨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윤서 씨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해야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줬어요. 바로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 13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명의는 윤서 씨 본인으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윤서 씨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이 좋은 동네에서 잘 사는 모습, 그게 윤서 씨에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윤서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간 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었어요.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만나자고 해도 약속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약속이 있어서요. 그 다음 주는 출장이 있어서요. 윤서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바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손수 담근 깍두기. 정성껏 만들어서 큰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없을 텐데 깜짝 선물로 갖다 줘야지. 윤서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압구정 아파트, 높고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도 호텔처럼 화려했어요. 윤서 씨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아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윤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승우 좋아하는 거. 그런데 며느리는 반찬통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윤서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런 냄새 나는 음식 안 해요. 다 케이터링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해결하고요. 윤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냄새 나는 음식이라고요?
손수 만든 김치찌개가, 정성껏 담근 깍두기가.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좀 연락 주세요. 저희도 손님 오면 부담되거든요. 손님이라니. 윤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데, 그것도 이 집을 사준 사람인데. 그때 거실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윤서 씨는 아들을 보며 억울한 마음에 말했어요. 승호야,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어.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체면이라는 말에 윤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체면? 내가 평생 그 체면 때문에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내 집을 사줬는데 그 체면이 이제 나를 밀어내는구나. 윤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반찬통을 든 채로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야 윤서 씨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손님이 된 걸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 하는데요. 한번 오시겠어요? 윤서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이번엔 냄새 안 나는 걸로 준비했어. 윤서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친구 한 명이 윤서 씨를 보더니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승호 씨 어머니시구나. 완전 시골분 같으시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웃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하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 씨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혼자 앉아서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내 이름이지. 윤서 씨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 씨는 은행으로 갔어요. 이 집이 제 명에 맞죠? 은행 직원이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서 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 팔고 싶은데요.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지금요? 아드님이 사신 줄 알았는데. 윤서 씨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남이에요. 일주일 뒤 집이 팔렸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어요. 윤서 씨의 통장엔 13억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윤서 씨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윤서 씨는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주소도 바꿨어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것 치고는 너무 적었죠. 윤서 씨는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윤서 씨는 그곳에 작은 집을 샀어요. 3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윤서 씨는 그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냄새가 나도 좋아. 된장 냄새, 김치 냄새. 그게 다 내 냄새니까. 압구정엔 체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평화가 있었어요. 윤서 씨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라디오를 틀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윤서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윤서로 사는 거.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어요. 윤서 씨는 전화번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왜 그 집을 팔았어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윤서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이 내 거였니? 내가 산 줄 알았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산 거야. 내 명의고 내 돈으로 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윤서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 체면으로 해결해. 엄마는 이제 체면보다 마음을 택했거든. 엄마, 미안해요, 엄마. 그땐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윤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치 준 건 며느리고 그걸 받아들인 건 내 마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윤서 씨가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 마음을요. 윤서 씨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몰랐으면 이제 배워. 사람은 돈보다 인성이 먼저야. 집보다 마음이 먼저고.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윤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윤서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 씨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물결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자유롭다. 윤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던 인생. 그걸 이제 벗어났어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숨을 쉽니다. 가족이 가까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이 닿을 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윤서 씨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어도 존중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윤서 씨는요. 손수 만든 된장 냄새 속에서 살며 웃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바다를 보며 라디오를 들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게 윤서 씨 인생의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윤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윤서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가끔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행복도 중요하거든요.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존중받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윤서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